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00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연에서 방송 모니터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특집이라고 미리 막 여기저기 제가 페이스북에도 막 자랑하고 지난주 막 웃어 PD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끝날 때도 내가 장담했는데 주말에 어찌나 바빴던지도 제가 섭외를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렇게 많은 그 축하객들이 오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마음으로 특집이라고 하면 특집인 겁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방송을 어떻게 해 나가게 될지 일주일 내내 그 특집 기간으로 제가 잡을 테니까요.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요. 또 압니까? 내일은 굉장한 특별 손님이 저희에게 축하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호시탐탐 불시에 그 특집 멘트가 끼어들 테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또 급해도 그 저희 민원연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은희는 일단은 모셔서 덕담을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300회에 일단 오늘 300회에는 민동기 고발뉴스 기자와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 두 분의 축하 멘트를 듣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봤는데. 어제 우리 미디어 탈곡기가 공영방송에 나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보다 그게 가장 지금 흥분되는 일인데. 편집을 많이 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요? 어떤 편집? 아니 이렇게 중간에 뚝뚝뚝 끊겨서 정말 녹음을 길게 했는데 그게 다 그래요? 잘려가지고 3시간 반을 했는데 그걸 1시간에 줄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원래 한 방송 그러니까 한 내용 중에 우리가 더 좋은 내용 막 모니터한 것도 그렇고 다 많이 했는데 전부 다 날라가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걸 나중에 저기 달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달라 그래서 네. 통으로 우리가 한번 하천공장에서 한번 털어보겠다고. 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웃기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전화 드린 것은 이정일 PD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디어 탈곡기가 이제 300회를 맞았습니다. 예. 사실 미디어 탈곡기의 그 원조는 우리 민동기의 뉴스바 속에 민원연의 뉴스빡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요. 거기서 우리가 실력을 다지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저렇게 실력을 다졌다기 하기는 좀 창피하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튼 처음으로 입을 떼고 팟캐스트에 입을 떼고 그리고 이정일 PD와 민동기 국장과의 이 재미를 보다가 팟캐스트의 맛을 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 국장님의 이 그 은혜가 정말 하해와 같사옵니다. 그래서 내가 배꼽 인사를 한번 깊이 드리며 미디어 탈곡기의 축하의 말씀 그리고 저희 방송 혹시 들으셨는지 등 일단 축하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300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횟수를 재진 않거든요. 보통 가끔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근데 일단 300회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요. 네. 다른 건 다 논외로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엄청난 거고요. 사람들이 뭐 300회 한 거 그 뭐 계속 하면 되지 그게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데일리로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아시겠지만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온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참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를 떠나서 다른 이런 뭐 시사
팟캐스트나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예. 미디어 탈곡기는 일단 언론을 조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언론을 데일리로 조지면서 300회까지 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진짜로. 네. 예. 정말 그쵸? 이건 모든 이 언론개혁 진영이 일단 박수를 보내야 될 그런 사안이고요. 네. 제가 자주는 못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들으면서 네. 뭐 저는 일단 저도 이게 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저는 재밌게 듣는데 동종업계 그러니까 최고의 라이벌이시죠. 관훈 라이트 클럽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동종업계에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듣거든요. 네네. 근데 미디어 탈곡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네. 재밌죠, 당연히. 이게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어제 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받고 예. 그래서 미디어 탈곡기를 위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네. 김원경 처장님이 네. 좀 더 예능인이 돼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편안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네. 이 언론 비평이라든가 언론의 문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한번 들어봤을 때 예. 뭔가 좀 재밌는 이런 요소가 좀 들어가야 그쵸. 원래 MSG가 이거 없죠. 재밌네? 네, 이게 재밌네. 이렇게 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미디어 탈곡기는 너무 MSG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지? 청정식품. 이게 약간 MSG를 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려면 일단 김원경 처장님이 좀 더 예능인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유튜브 쪽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로 네. 팟캐스트도 잘 안 듣더라고요. 예. 팟캐스트의 주 청취층이 40대 이상이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좀 강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봉우 활동가나 네네. 배나은 활동가도 네. 좀 MSG를 쳐가지고요. 네. 그 두 분도 함께 좀 예능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오늘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퍼포먼스 같은 것도 시각화해가지고요. 예. 오늘 동아일보가 기무사 촛불 집회 문건을 갖다가 뭐 정치 논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썼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이봉우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동아일보를 막 씹어 먹는 거죠. 사설이 찢으면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좀 더 젊은 층들을 유인을 해야 제가 봤을 때 미디어 탈곡기가 좀 더 이제 청취층을 높여갈 수 있다. 예. 사실은 관훈 라이트 클럽도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누가 그걸 씹어먹겠어. 아유. 너무 나간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미디어 탈곡기는 저는 과감하게 그걸 선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지만 제가 진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진짜로 저는 진짜 재밌게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게 제작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할 얘기가 있어도 조금 한 단계씩 삼가는데 네. 미디어 탈곡기는 또 할 말은 또 하지 않습니까? 저널리즘 토크쇼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자세로 이봉우 활동가가 좀 더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미디어 탈곡기 출연하는 분들 중에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봉우 활동가밖에 없습니다. 씹어먹고 막 던지고 막.
그럼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실은 이봉우 활동가는 늘 그러고 싶어 하는데 제가 늘 자제해라. 이 민원연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면서 제가 말린 건데. 김원경 처장님은 그런 캐릭터를 하시고 이봉우 활동가는 좀 하게 내버려두면서 보는 어떤 재미가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했어요. 야, 요거를 좀 각각의 캐릭터를 살려가지고 유튜브로 딱 만들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를 보면서도 야, 저 방송이 진짜 재밌는 방송이긴 한데 유익한 방송이긴 한데 저기도 너무 MSG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보면서. 아니 근데 그 MSG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저도 어제 저 막 코 막 이렇게 만지고 왜 이렇게 나는 장난스럽게 나오는지 난 너무 사실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어제 방송에 대해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어제 저 같은 시청자들은 아, 김원경 처장님이 좀 더 재밌는 분인데 저 완전 재미없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좀 더 MSG를 쳐야 된다. 우리 전문 방송인의 그 앞서가는 전문 방송인의 의견을 제가 잘 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저 고생 많으신 거 다 알고요. 네. 앞으로도 한 600회 1000회. 네. 예. 그리고 필요하시면 네. 저도 한번 나가서 그러니까요. 예능인이 한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예능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정일 PD도 미디어 탈곡기 자꾸 뒤에 숨지 마시고 마이크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번 나와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나와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능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우리 훗날을 기약하죠. 조만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탈곡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별거 다 시키지요. 그러게요. 그래도 축하드리는 거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네.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300회를 맞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국민TV에서 또 팟캐스트를 진행하셔서 저희의 그 최강 라이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저희 미탈 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미디어 오늘로 오고 나서는 민원련에서 어떻게 논평을 하시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챙겨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모니터링 자료 같은 거 너무 열심히 써주시는데 이건 좀 방대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 힘들 때도 있고 좀 뒷얘기가 궁금할 때도 있는데 그냥 탈곡기 통해서 좀 쉽고 재밌게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아,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좀 알아보려고 미호 기자들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또 미호를 라이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네. 저희가 한때 미호를 좀 지적한 적도 좀 많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저희 마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누구를 늘 계속 지적하면서 사는 이 직업이 굉장히 우울한 직업이에요. 기자님도 약간 그런 거 요즘 느끼시죠? 미디어 오늘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잘 되는 집에 하나, 안 되는 집에 하나 잔소리 하는 것도 참 가시방송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냥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축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네. 아, 이게 정말 처음에 시작한다고 이정일 PD가 막 얘기할 때 아, 이게 되겠느냐 솔직히 싶긴 했거든요. 왜? 왜죠? 아, 근데 진짜 지금 이렇게 300회까지 이어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 게 정말 꼭 필요한 방송인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도 꼭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정권도 교체되고 또 언론이 정상화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더 정교한 비판, 발전을 위한 비판 이런 게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언론이 많이 나아질 수 있게 애정 어린 뼈 때리는 비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차마 네. 관련 보도 스크랩을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을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예. 사실은 저희 미디어 스크랩의 주 소스가 전부 미디어 오늘이에요. 거의 90%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이야기, 저희도 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전화로 인터뷰 요청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저희 미디어 탈곡기에 또 이 300회 특집으로 또 한 명의 축하 사절단이 도착하셨습니다. 누구시죠? 예, 조성지라고 합니다. 예, 저희 444 0416 님이십니다. 늘 댓글을 남기는 그 삼형제에 있죠. 441 TNO 그다음에 미련검탱 아니야 또 있다. 레이니 칠세님 4대 천왕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랑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사 때마다 꼬박꼬박 와주시는 우리 조성지 회원님. 쭉 미디어 탈곡기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를 지켜봤는데요. 소감과 함께 덕담을 좀 해주시죠. 예, 소감이랄 거는 없고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온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 뉴스 빡 할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네. 제가 100회도 출연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막 이게 뭐 몇 회나 할까 막 200회 할지 300회 할지 저는 막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200회 할지 300회 할지 모르겠다는데 벌써 300회까지 와가지고 그럼 횟수를 하면 그러니까 연수를 하면 1년이 넘은 거죠. 왜냐하면 300회니까 주말 빼고 이렇게 하면 감회가 좀 새롭기는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300회 넘어가고 이러니까 또 이제 시즌2이라고 나면 또 이제 한 1년 하게 되면 이제 저 5, 600회까지 넘어가는 건데 네. 초창기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러니까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 네. 발전하는 모습도 좋고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좋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이제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조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주위에 그거 팟캐스트 조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민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잘 모르다 보니까 팟캐스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핸드폰 듣는 사람 들고 오면 구독 눌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주위에 워낙 이렇게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계속 하는 것도 좋고 계속 변하는 모습도 좋고 새로운 그게 좋고 앞으로도 영원했으면 좋. 영원식이나 영원은 너무했다. 영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회까지만 해볼까? 아니 300회 했으니까 더블하고 한 3번 찍으면 한 1000회까지는 그러니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거고 요즘 제가 댓글을 좀 안 남겼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 이제 앞으로도 댓글도 잘 남기고 꼬박꼬박 방송 원래 매일 듣는데 이제 댓글을 단지 안 남길 뿐인데 워낙 제가 거의 1회부터 거의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걸 막 듣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막 내가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언론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고 그렇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돌마고 파티 때도 처음에 그때 얘기했을 때 나는 KBS MBC를 살려야 되는 명분이 없는데 어찌 보면 저한테 명분을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저 뉴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저게 잘못됐다라는 게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뉴스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말고 이랬는데 저런 보도를 할 때는 특히 왜 자살 보도라든지 아니면 뭐 선정성 보도 같은 경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가 자살했고 뭐 했구나 이래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보도를 보거나 뉴스를 보더라도 저거는 잘못된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그러니까 저한테는 많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많이 알고는 싶은데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안 빠지려고 또 하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언론 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저는 자꾸 예능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는 예능보다는 좀 정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팟캐스트를 들을 때 막 너무 시끄럽고 수다스러우면 저는 꺼버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막 이렇게 막 말 많고 막 그냥 아무 말만 하고 그냥 두서없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정제된 걸 좋아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미디어 탈곡기는 왜냐하면 처장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셔서라도 다른 활동가 분들이 이렇게 또 하시기 때문에 네. 굳이 처장님까지 그렇게 예능감을 안 가지셔도 뭐 처장님 혼자 출연하시면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보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다른 활동가님들이 워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 듣다가 멍 때리고 계시죠? 잠깐 얼굴 요가를 해봅시다. 얼굴에 힘을 빼시고요. 편안히 눈을 감고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 콧대 옆에 나란히 갖다 대세요. 이때 두 번째 손가락의 지문 부분이 콧대 옆에 닿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콧대 옆을 3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누를 때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세요. 이 동작을 2-3번 반복하면 좋다고 합니다. 얼굴에 힘을 뺀 상태에서 편안히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콧망울을 다시 짚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양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콧날을 바깥쪽으로 튕겨주세요. 이 동작을 2번, 3번 반복하면 좋은데요. 콧날을 튕길 때 밑으로 튕기는 게 아니고 콧날 바깥쪽으로 튕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동작 하시면 오똑한 콧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일 PD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 6, 7, 8.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늘 하던 대로 미디어 스크랩을 하나 하고요. 근데 예전엔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을 꽤 많이 했거든요. 여러 건을. 근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요. 좀 임팩트 있게 하고 싶어서요. 딱 하나만 저희가 매번 그 스크랩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많이 모니터를 이미 진행했던 내용이어서 요것으로 정했는데요. 미디어스 기사인데 그 중앙선대위가 성공회대 김상곤표 살생부 오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앙선대위는 7일 1면에서 6월 30일 중앙선대위 1면 조선대 성공회대 김상곤표 살생부 나왔다 제목의 기사에서 성공회대는 교육부 평가 결과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는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이 아니라 예비 자율 개선 대학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라면서 이 기사로 피해를 본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주장한 바 30일 날 1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으니까 최소한 오보도, 그러니까 정정보도도 1면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1면에 이런 내용의 그 오보를 바로잡는 글이 실리기는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더 상세한 내용은 별로 할 것 없고요. 저희의 이 그러니까 이 정정 보도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저희 민원연의 보고서도 나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보고서가 많이 이렇게 인용되면서요. 여기저기 기사에서 이 오보 자체를 보도하는 게 아니고 민원연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고요. 예. 결론은 자기 자랑이었다. 이렇게. 자랑으로 300회 특집을. 네, 자랑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을 하자면 정말 저희 오늘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저널리즘 제2의 까방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KBS 어제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저희 미디어 탈곡기가 약
8초가량인가? 노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박수! 근데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론 모니터 역할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주 심하게 우리 방송을 비판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심하게 비판한 거 아닌데? 저는 제이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문발차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냥 이제 시작하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네, 그래서 약간 파일럿처럼 그냥 일단 띄워버린 것이어가지고, 처음에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정리된 리포트를 해준 다음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토론을 좀 하는 수준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정 어린 비판이라는 애정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 PD가요 나름 센스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그날 방송에서 제가 제 입으로 그냥 대충 좋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미디어 탈곡기를 찾아와서 그러니까요. 예, 그 대목을 찾아내서 미디어 탈곡기라는 자막을 그렇게 크게 우리 그 대문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 게 나름 민원연이라는 그 단체를 제대로 홍보해주고 싶은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굉장히 제작자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드디어 내가 하는 게 공중파에 이게 나가는구나. 네, 그렇죠. 예.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막 설거지를 하고 뭔가 집안일을 정리하고 이제 이 몸을 쫙 갖추고 방송을 딱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치우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딱 눌렀는데 텔레비전을 누르자마자 9번이 틀어져 있었거든요. 누르자마자 미디어 탈곡기가 뜨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뭐 이미 어떻게 했었나?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근데 이게 저널리즘 제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 시간에 한밤중에 봉우 씨한테 톡을 보냈거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냐면 봉우 씨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었어. 하하하하 막 이러는 소리가. 그래서 톡을 보냈는데 봉우 씨가 씹어. 안 받아. 이게 숫자가 안 지워져. 그래서 이 흥분을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희 민원연 그 잔디에다가 미디어 탈곡기 방에 막 올렸더니 그래도 이정일 PD가 보고 계셔가지고 댓글을 해줘서 내가 이 흥분된 마음을 좀 약간 가라앉히고 방송을 봤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은 정말 심각하게 그 삼성의 장충기 문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본질보다도 미디어 탈곡기가 텔레비전에 나갔다. 텔레비전에 내 방송이 나왔다. 이것만으로 흥분해가지고요. 다른 게 안 보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한번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장충기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없어요. 여전히 안 뜨죠. 없어. 그냥 KBS에서 낸 대본 같은 거 풀어놓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초강력 저도요. 저널리즘 제이가 검색으로 뜨지는 않을까 또는 장충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뉴스타파 이런 게 뜨지는 않을까 되게 저희 민원연이 뜰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전히 삼성은 정말 위대하다. 아니 저널리즘 제이 거기서 1시간을 그걸 떠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한 줄이 안 나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어제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오늘 이봉 활동가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는 1시간 나왔는데 나는 나올 때는 안 보고 이봉 활동가 10초도 안 나와. 이거 하나 나와.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장님 너무 클로즈업 많이 당하셨던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날 사실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쁜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막 자료를 막 읽지도 못하고 출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에어컨이 세니까 계속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설마 날 찍겠어 하고 코를 계속 이렇게 문대면서 콧물을 이렇게 닦았거든요. 휴지도 없이 손으로 막 이렇게 문대면서. 근데 그게 예고편에 탁탁 2번이나 문대는 장면이 나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제가 킁킁거리고 막 뒤르렁거리고 이런 게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딸들이 정말 산만하신 엄마라면서
그리고 그 애교머리는 뭐냐고 도대체 애교머리. 왜 머리를 그렇게 했냐고 이현주 의원 닮았다고 그렇게 놀리는 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지만은 텔레비전에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민망해서 되도록이면 두 눈 뜨고 보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서 어디가 잘렸나 주로 그걸 많이 봤는데 전 정말 좋은 내용이 이날 많았거든요. 들으면서 이 통으로 이 3시간 반 전체를 우리가 다 들려주고 싶다. 저희 특히 탈곡기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게 제가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충실하게 뉴스타파 기자도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뭐 각자 다. 그래서 이 방송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서도 PD가 아무튼 고르고 골라서 그 내용을 전해준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 장충기 문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충실하게 나간 것 같은데 네. 좀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뭔가 새로움이 네. 없었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뉴스타파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하긴 했는데 사실은 장충기 문자 관련된 보도는 그냥 하는 짓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유쾌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 황당함 이게 워낙 셌기 때문에 계속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김 빠지는 느낌은 들지만은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탁탁탁 특히 연합뉴스의 그 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창섭 편집국장 대행까지 이렇게 쭉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애초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취재를 좀 더 많이 보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느낌은 이제 일단 저는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그 김민아 기자가 취재해서 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것도 좀 편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원연도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결국은 다 날아가잖아요. 보고서도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방송도 이제 임팩트 있게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방송 꼭 보시고요. 저희가 나와서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런 식으로 또 보셔야지. 네, 저널리즘 당분간 한 달간 까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인가요? 네,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원래 저희가 예전에는 약본보도 스크랩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주 가장 센 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냥 어제 나온 모니터 보고서를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계속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저희는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종편이든 거의 오늘 방송할까 하면은 할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보고서를 계속 전해드리니까 방송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시의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화제가 된 후에 한 이틀 뒤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닌 그런 이제 보고서가 늘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이번 이 체제도 사실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CP 분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거다. 그러니까 고정된 사고관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하겠어가 아니고 계속 그 포맷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좋은 자세야.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송도요. 우리가 막 시즌2를 해서 딱 월화수목금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정했다. 그러니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보다가 여러분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 그러면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운동장 같은 곳이니까요. 놀이터 같은 곳이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신문도 방송도 종편도 모두 그리고 논평도 그리고 민원연 소식도 일주일에 가장 핫하고 내가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그 보고서, 정말 꼭 전해주고 싶은 보고서, 그거 하나를 정해서 월요일에는 방송, 화요일에는 종편, 수요일에는 신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민동기의 뉴스박에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뉴스박 1시간에 봉우 씨, 저 나은 씨가 신문, 방송, 종편에 일주일에 가장 핫한 것, 제일 재밌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 훨씬 뭐라 그럴까 알차고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준 씨는 사실은 억울하게 지금 불려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을 보내보고 나와서 가장 핫한 걸 한 게 아니고 마침 제가 어제 굉장히 열심히 보고 또 보아서 이것을 발표하자라는 생각이 든 보고서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동준 씨가 방송모도 모니터를 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마다 동준 씨가 전주에 그전까지 했던 모든 그 보고서 중에서 가장 센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 주제는 일단 조금 300회 특집이지만 살짝 무거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쌍용차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3일날 오전에 이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대한문,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희가 6월 27일 사망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였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보고서를 냈었죠. 네. 전체 신문 방송에서 이 사고를 얼만큼 보도를 했는지. 네. 당시에 방송 보도에서는 SBS가 딱 유일하게 한 건을 했었고요. 나머지 방송사들은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보도, 이 분향소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관심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네. 전체 보도량은 이틀, 저희가 3일, 4일 이틀을 봤는데요. 이틀 동안 4.5건뿐이었습니다. 네. KBS가 3일 당일날에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단신으로 처리를 했고요. 네. 나머지 SBS, JTBC, TV조선, 채널A가 한 건씩 4일날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사 보시면 왠지 SBS, JTBC, TV조선, 채널A 하니까 TV조선, 채널A가 유독 눈에 띄죠. 하긴 했네 또. 신기하게 하긴 했지만 역시 TV조선과 채널A는 하느님만도 못한 나쁜 보도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보고서가 사실은 TV조선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TV조선 비판에 물론 TV조선 채널A지만 채널A보다는 TV조선이 훨씬 나쁘더라고요. 훨씬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나쁜데. 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저는 이 사안을 제대로 전하는 언론이 사실상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이 사안이 저의 친구들한테서 페이스북 생중계로 엄청나게 왔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 우리가 분향소를 차리는 걸 이렇게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울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생중계 동영상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 막 부딪히고 이런 동영상이 제 페이북 친구들이 거기를 많이 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왔어요. 근데 그냥 막 시끄러운 막 울고불고 하는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것만 보여줬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혼란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되게 멀리 좀 냉정하게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잖아요. 뭐가 잘못한 거야? 누가 원인 제공자야? 계속 어떤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데 지금 모든 언론 보도가 누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그냥 양쪽이 충돌했다. 경찰이 뭐 하려고 하지만 뭐 계속 계속 시끄럽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지금 대응은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쪽에서 그 극우단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언론에서는 대부분 보수단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수단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그 분들이잖아요. 친박 단체죠. 그런데 그분들 극우단체에서 자신들이 그 대한문 앞이 자기들의 무슨 뭐 안방이라도 되는 양 자기 선점하고 있다. 그러니 그 분향소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타당한 주장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향소를 왜 거기 설치하려고 저 난리인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아니 왜 쌍용차는
그 하고 많은 장소에 서울에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거기 가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사실 그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사실 이 저희가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건 설명이 별로 없어서 조금 보강 설명을 하자면 이 당일날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이름부터 굉장히 엄청난 단체죠. 이 극우단체가 오전부터 이미 거의 뭐 새벽부터 와서 이 분향소 설치를 반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태극기 집회를 이곳에서 해왔다. 이곳은 보수의 성지다. 라는 게 그들의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 일방적 주장이 방송 보도에도 나옵니다. 대단하네. 그렇다면 여기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쌍용차 노조가 왜 여기에 분향소를 설치를 하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거의 실리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쌍용차 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에 같은 해고 노동자죠. 이윤영 씨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윤영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2013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이를 강제 철거하죠. 그리고 이 분향소에 있던 영정사진을 또 쓰레기차에 싣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노조 입장에서는 이 대한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이 쌍용차 노조의 분향소 설치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거죠. 하지만 이런 설명은 보도에서 잘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득중 지부장이 이번에는 해결하겠다 대한문에서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왜냐면 22차 때 그렇게 약간 20번째 그 22번째 희생자가 있을 때 그 장소에서 집회를 그러니까 분향소를 차리고 사태 해결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제로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진짜 영정을 그렇게 쓰레기차에 싣고 갔다? 이런 정도의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쌍용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서 국가의 해결을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진처럼 그 자리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왜 하필이면 저기서 친박단체가 저기서 계속 자기네들이 2년 동안 거기서 점거하고 있다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서 분향소를 차리고 울고불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쉽게 남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러면 이게 쌍용차가 불법 점거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쌍용차라고 하면 안 되죠. 쌍용차 지부가 불법 점거한 것이 맞느냐. 이것도 전혀 판단을 해주지 않아요. 마치 무슨 언론 기자가 뇌가 없는 사람 같아. 내 기분에.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야말로 복사만 해가지고 특히 그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냥 받아쓰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주장을 그나마 경찰이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극우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한 건 맞지만 그런데 뒷순위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쌍용차가 뒷순위로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서 집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입장을 보도한 곳은 JTBC. 지금 우리가 말한 4개의 방송사 중에서 JTBC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딱 이것도 요 정도의 말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변에서는 논평을 내가지고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1순위 집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집회와 조화롭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은 집회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주최자 내지 참가자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 라고 민변에서 평했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너무 상세하게 아주 훌륭한 답변을 딱 내놨어. 변호사 단체에서. 그런데 이걸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고 그냥 둘이 싸워요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둘이 싸워요만 해줬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TV조선은 완전 악의적인 보도를 한 거죠.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의 뭐 한 발을 더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m 이상 훨씬 더 나가는. 아 그래요? 예, 사람이 걸을 수 없는 한 걸음 이상 더 나가는 TV조선인데. 이거 주한미군 철수까지 갑니까? 안타깝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 그러면 많이 안 나. 요즘 주한미군 철수는 채널A가 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웃음거리로 TV조선이 아닌 채널A를 디스했는데 TV조선의 나쁜 보도 양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극우단체가 했던 폭언과 폭행을 다루질 않습니다. 일단 이 극우단체가 거기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거기에 방송차를 끌고 가서 군가를 틉니다. 왜 거기서 군가를 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군가를 일단 틀고요. 그들의 기본이니까요. 군가를 일단 틀고 폭언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그들의 논리인 빨갱이들 물러가라. 이런 말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은 보수의 성지다. 이 말도 나오고 가장 심각한 정말 이 뒤에 나오는 말에 비하면 진짜 점잖은 말인데 이 분향소를 보고 시체팔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분향소를 대놓고 모욕하는 단어죠. 시체팔이라는. 근데 이런 이렇게 심각한 장면들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언론이 당연히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분향소에 대해서 이 극우단체가 어떻게 추모 방해 행위를 했는지. 하지만 이 TV조선에는 이 장면이 1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등장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TV조선은 이 극우단체가 연행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연행되면서 하는 말도 굉장히 웃긴데요. 저들부터 잡아가라 라는 극우단체가 이 멘트를 하면서 연행되는데 이 장면이 보도되고요. 이 앞서 말했던 이 방해 장면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방해 장면이 나왔던 언론사, 방송사는 JTBC였고요. JTBC도 멘트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대한문 앞에 차려진 분향소 주위를 태극기행동 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추모제를 시작하려고 하자 확성기를 들고서 불법 집회라고 방해를 했다. 이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폭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안 한 거의 저는 이건 TV조선 안 했다는 것, 폭력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TV조선뿐만 아니고 모두 다 같아요. 채널A, SBS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몸싸움하는 거 잠깐 나왔을 뿐이지 폭력성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JTBC도 아까 제가 이 동준 씨가 말한 그런 말 정도만 나왔지 제대로 된 이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도끼인 객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TV조선이 더 잘못한 게 있습니다. 더 나쁜 거는 TV조선은 대한문 앞을 점거한 이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를 합니다. 아까 뭐 민변에서도 논평이 나왔지만 이 대한문이라는 장소가 극우단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는 누구나 거기 극우의 성지라는 나 처음 들었어요.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곳이 성지입니다. 아니 그리고 토요일에 한 번씩만 오는데 왜 성지야 자기들한테.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제 TV조선에 보도하고요. 이 주장은 오히려 다른 방송사에서는 짚어줍니다. 정확하게 앵커가 이렇게 리포팅을 하면 오히려 기자가 또 한 번 더 짚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JTBC 말씀드렸잖아요. JTBC는 정확하게 이 경찰이 말했던 이 경찰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나오는 방송이 나오게 되고요. TV조선 같은 경우는 앵커 멘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해온 친박단체가 철수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이틀째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가치 판단이 돼 있죠. 그렇구나.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해왔다고. 심지어 이 노조는 6년 전에 분향소를 설치했었는데 기간도 더 긴데. 그러니까 앵커 멘트가 이러니까 기자가 받아칩니다. 이 멘트를. 그러자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해온 친박단체가 분향소 설치는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이 대한문은 누구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단. 그러니까 이 멘트의 핵심은요, 마치 이 TV조선만 듣고 나면은요, 어떠냐면은 이들이 여기서 매일 살고 있다. 매일 그 공간에서 마치 세월호 천막처럼 노상 대한문 앞에 지금 대한문 일대를 다 자신들이 점거해가지고 선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그러니까 쌍용차 지부가 들어가서 거기를 지금 남이 하고 있는데 쑤시고 들어가서 분향소를 차려버린 거야. 그러면 사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그 전날 분향소를 차릴 거라는 이야기가 돌자 이들이 새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3시에 와서 천막을 쳐버린 거예요. 새벽 3시에 쳐놓고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 자기네들 성지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얘네가 새벽 3시에 괜히 밤에 와서 이거를 천막을 4개나 이렇게 쳐놓고 여기를 다 점거해놓고 자기 자리라고 막 나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일 뿐 이게 이런 선정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민변이나 경찰이 말하는 선순위 후순위 다 평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왜곡 보도인 거죠. 명백하게 TV조선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TV조선 입장에서 참 왜곡하기 좋은 그렇죠. 좋은 소재. 소재기도 하고 좋은 환경?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가장 제가 보기에 놀라웠던 것은요. 그 경찰이 제가 지금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4일 민변이 논평을 낸 것에 뭐가 있냐면요. 분향소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폭언과 폭력으로 짓밟혔고 경찰은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하며 분향소를 찾은 이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경찰이 지금 이 정부에서 경찰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경찰이 분향소를 둘러싸고 충돌을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을 다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둘러싸면서 분향소를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분향하고 싶은데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분향소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이 보수단체에서 폭력을 가한대요. 린치를 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부상자가 발생해도 경찰이 현행법으로 체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잡기는커녕 빨리 이렇게 붙잡아서 빨리 가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폭력이 벌어지지 않게만 막고 있는 것이지 그 적극적으로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제대로 그 연행하고 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체포하거나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리고 이제 민변에서 가장 그 논평에서 가장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분향소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음식을 전하려는 시도 역시 모두 제지당했고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단지 집회 신고가 먼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극우단체들이 12시간 넘게 폭언 욕설을 가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완전히 고립시켜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분향소를 지키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둘이 충돌했다? 그리고 뭐 소란스러웠다 정도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보도되고 이 민변이 지적한 게 이게 무슨 6일, 7일을 한 게 아니에요. 4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폭력을 다 감춰버리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TV조선만 나쁘다가 아니고 전체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민병 논평이요. 너무 보도가 안 돼서 제가 아까 말한 고발뉴스 딱 한 건이고요. 다 쳐봤어요. 민변, 쌍용차 검색어를 넣어서 너무 보도가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민변이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인터넷 언론조차도 하나도 보도를 안 했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민변의 논평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 사안이 지금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도 못하고 있고요. 이 분향소.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아까 말한 페이스북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고불고 하고 정말 신령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게다가 이제 쌍용차 그 희생자가 이렇게 계속 이 시기에도 나왔다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정말 반드시 이제는 그러니까 공론을 정말 공론화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촉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보도인데 인터넷 언론에서는 정말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공중파에서도 해도 별로 크게 다루지도 않고 지금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 TV조선 얘기는 하고 KBS, MBC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보도를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JTBC처럼 JTBC가 이렇게 특정 자기들이 미는 주제에 있어서 아젠다 키핑이라고 해서 계속 중요하게 보도하잖아요. MBC가 특히 그런 형식으로 지금 보도를 전환하면서
누락되는 보도가 많아요. 어떤 사안이 모든 사안을 우리가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하지 않겠다. 특정 주제에 집중해서 보도하겠다. KBS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 쌍용차 돌아가신 당일날 MBC, KBS 다 보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그날의 그 KBS 보도, MBC 보도를 보면 나름 굉장히 중요한 보도들을 쫙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안은 선택해서 집중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분향소 차렸다 이렇게 보도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TV조선은 이렇게 오히려 집중해서 막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KBS나 MBC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떤 그 노동자나 우리 대중들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러면 TV조선이 정말 잘못한 지금 말한 것은 약과고요. 더 있어요. 예,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더 잘못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두 개가 더 있다. 역시 TV조선은 클래스가 남다르죠. 아니 이런데 주한미군 철수가 안 나왔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TV조선 뭐였지?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제가 보면서 가장 기분이 나빴던 가장 기초적인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네. TV조선이 이 분향소 설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기자의 이 워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제 낮 12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라는 워딩을 했어요. 네. 기습 아니거든요. 이 기습 설치라는 워딩. 그래서 제가 이 기습 설치가 맞는가, 타당한가.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많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떡하니 보도자료가 있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루 전에 3일 날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2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문 앞에서 3일 오전 11시에 장소와 시간 날짜까지 다 배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기습 설치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TV조선의 눈에는 기습 설치로 비춰지는 거죠. 야, 이거는 오보지. 이건 객관성 위반이 아닌가 정말. 진짜. 기습 설치가 아닙니다. 이 TV조선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극우단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미리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기습이란 단어가 전혀 안 어울리는데? 심지어 극우단체에서는 이 집회를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9시 반까지 모이라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누가 기습인지, 누가 성질을 지켜야 하니 9시 반까지 모여라 이런 SNS 공지를 보냈더라고요. 아이고야. TV조선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해도 기습 설치인 겁니다. 참 기습의 단어 뜻을 잘 모르시는 거. 요거는 정말 TV조선이 기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인가. 정말 기습 설치를 한 것은 그 극우단체예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기습 설치한 거예요. 그분들은 천막 두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방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요 자리에 표창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왔어요. 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국가폭력의 희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의원이 왔는데요. 이 두 의원이 와서 특히나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극우단체 회원에게 목덜미를 잡혔습니다. 멱살을 잡힌 거죠. 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연합뉴스 같은 곳에서도 표창원, 박주민 의원 쌍용차 분향소에서 친박단체 봉변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고요. 네. 한겨레 같은 경우도 쌍용차 분향소 찾은 표창원 의원 보수단체 폭행당해 이렇게 명시를 하죠. 네. 보수단체 회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 네. 하지만 TV조선에서는 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굉장히 웃깁니다. 현장을 찾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목덜미가 잡히는 등 4건의 폭행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라고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폭행했는지 말하지 않는 이 행위의 주체자가 없는 거죠. 와, 주어가 없네. 네. 주어가 없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SBS 같은 경우는 이를 명시합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남자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온 거죠. TV조선은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언론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은 정말 아주 제가 보기에 거의 심의에 넣어도 이게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한 거고요. 걸려야 되는데. 네.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는 다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폭력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극우단체의 폭력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나름 표현에 있어서는 TV조선처럼 뭐 2시간, 뭐 2년 동안 마치 거기를 점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약간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채널 A가 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SBS는 보도가 충실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JTBC가 개중 다 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나마 JTBC, 그다음에 SBS, 그리고 채널 A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참아보겠는데 TV조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막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분향소를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제 그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분양을 해주셔서 이들에게 뭔가 보여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게 진짜 다시 한번 그 부탁을 하는 게 지금 이 보도가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저희 아마 미디어 탈곡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서야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그 특히 쌍용차 그 노조원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희생자가 나와서 그 분향소 하나 차려보겠다고 갔는데 갇혀서 먹지도 화장실도 못 가고 모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죽어줘서 고맙다라는 말도 나왔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보도에. 아이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용도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댓글 해볼까요? 네, 레이니 칠세님, KBS 제2 시청했습니다. 시간을 못 맞춰 본방사수는 못하고 유튜브로 시청했네요. 그런데 보다가 초반에 2번 아주 깜짝 놀랐네요. 먼저 처장님의 진한 모습에 놀랐고 미탈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KBS도 탔는데 구독자 수는 좀 늘어날지 기대해봅니다 했습니다. 제 이 옛날 모습을 보고 얼마나 PD가 이번에도 CP가 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뻐지셨네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때 이거보다 더 웃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찍었거든요. 네. 저희 민원연 구석에 앉아서. 네. 그런데 저는 나름 그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제가 지금 살이 좀 빠진 겁니다. 보니까. 예. 몸무게는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살보다는 스타일이 완전히 머리 때문에 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미련 곰탱님 거 읽어주실래요? 네. 금요일에서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안희정 공판 관련해서는 과유불급 아닌가 싶네요. 쓸데없이 보도하면 당사자가 고통받는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토요일 책 읽기는 역시 힐링이 됩니다. 오초롱 활동가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서 진짜 좋더군요. 이 코너 앞으로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정일 PD님의 깜짝 출연도 반가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이처진 386님. 언론의 사명은 거론치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수구 언론을 비판해야 하는 활동가분들의 노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민원연 소식도 전해준다니 활동가분들의 수고로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진 미디어 탈곡기를 기대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홍보와 후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점점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다로 알고 저도 한번 시민 참여했었는데요. 한번 참여한 사람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고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시방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방송 시작할 때 안 좋은 뉴스 먼저 딱 틀어주고 쫙이야. 쫙 틀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런 다음 인사하고 잡담하다가 안 좋은 뉴스 관해서 설명해주고 다른 코너 진행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여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딱 틀어주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주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면 아이디어 좀 내주시면요. 저희도 차관에서 방송을 계속 조금씩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300회라고 엄청 기대했는데 매 똑같으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2명의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내일도 또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진짜 제가 오늘은 너무 바쁩니다. 지금 그 KBS, MBC 이사 추천 때문에 저희가 연대단체 회의도 지금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민원연 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요. 민원연 포럼 유튜브로 올려드리거든요. 많이 보시고 부동산 보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